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습니다. 군산시는 5년 연속 하위 등급에 머물렀고 시의회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군산 공직사회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 평화동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제3중계펌프장은 수년간 100건이 훌쩍 넘는 악취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원인 규명은 부실했고 유독성 물질인 황화수소까지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악취 물질에 노출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건강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습니다. 군산시는 5년 연속 하위 등급에 머무르고 시의회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군산 공직사회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올해 군산시 종합청렴도는 5등급.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100점 만점에 66.4점으로 지난해 72.6점보다 6.2점이 떨어졌습니다. 군산시는 5년 연속 하위 등급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 체감도는 6년 연속 꼴찌인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내부 체감도는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도는 38.7점으로 평가 항목 가운데 특혜 제공과 인사위반, 부정청탁이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직접 경험했거나 보고 들은 경우로 조직 문화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군산시의회 역시 지난해 4등급에 이어 한 단계 하락한 5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평균 67.7점보다 17.2점이 낮은 50.5점에 그쳤습니다. 군산시와 시의회의 청렴도가 이처럼 낮은 데는 태양광 사업, 선거와 관련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인사불만과 폭행, 막말, 갑질 등 윤리의식이 청렴도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군산시는 청렴도 하락에 대해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며 철저히 원인을 분석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반부패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부당한 요구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징계 제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부패라고 하는 걸 홍보하거나 그 내부 교육만으로 해서는 현재 군산시나 군산시 의회에 부패 인식률이나 부패 경험률이 줄어가지는 않고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란히 최하위권을 받은 군산시와 시의회의 청렴도, 개혁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군산 미룡동 고분군에서 마한 매장 의뢰를 엿볼 수 있는 화재 유구가 발굴됐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미룡동 고분군 조사 결과 마한개 목관묘 18기와 옹관묘 18기, 화재 유구 1기, 마한개 토기 35점, 지도자급 위세품인 소환 2대도 등 다수의 철기 유물을 발굴해 공개했습니다. 특히 화재 유구는 마한의 매장 의뢰와 관련된 것으로 현재까지 마한 유적에서 조사된 사례가 없어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또 발굴된 토기 가운데 직구장경 평저호는 재사용 토기로 만경강 상류 중심으로 지금까지 16점 정도만 출토된 특수기종입니다. 익산 철도정책 포럼이 오늘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을 통해 분과별로 5건의 연구과제가 발표됐습니다. 연구과제를 보면 익산 군산, 새만금을 잇는 서해안권 트리포트 교통인프라 구축계획과 익산시 중심의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상,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방안, 익산시 국제여객 및 화물 활성화 방안, 스마트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 전략 등입니다. 한편 익산 철도정책 포럼은 지난 2019년에 창립해 5개 분과 위원 2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에는 군산에서 새만금을 지나 목포까지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 건설 사업을 내년에 확정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철도 낙후 지역의 철도망 구축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해수위 상승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경구 의원이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 의원은 매년 대조기 시기가 되면 육지와 바다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수위가 상승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수와 수로 시스템을 강화하고 설계 기준 상향과 과감한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 내년도 예산이 1조 6,54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1조 6,445억 원보다 102억 원, 0.6%가 상승한 것입니다. 내년 예산은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보통교부세 감액교부에 따른 세입 부족으로 상승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시는 취약계층의 복지와 민생 회복, 시민안전, 지역경제 활력 등에 집중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유후 부지를 활용한 군산 철길숲 내구강 가운데 2개 숲이 준공됐습니다. 군산시는 철길숲 활력림과 여유림, 추억림, 어울림 가운데 활력림과 어울림 등 1.2km를 준공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사정 삼거리 일대의 활력림 1km와 군산 화물역 부지 어울림 200m 구간은 군산선의 역사를 담은 역사가벽과 철길 원형을 살려 산책길로 조성됐습니다. 나머지 2개 구간은 1.4km는 내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새해 사자성어로 반구심리를 선정했습니다. 반구심리는 백리를 가려는 사람이 구심리에 이르러서도 이제 절반쯤 왔다고 여긴다는 뜻으로 익산시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초심과 긴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막말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정례회 본회의에서 자진 사임 의사를 밝힌 한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위원 사임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한 의원의 사임은 막말 논란 등으로 시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시의회는 한 의원을 대신해 설경민 의원을 새로운 윤리특위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익산 평화동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제3중계펌프장은 수년간 100건이 훌쩍 넘는 악취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원인 규명은 부실했고 시간이 지나 유독성 물질인 황화수소까지 배출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오랜 기간 악취 물질에 노출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건강조사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평화동의 제3중계펌프장입니다. 최근 4년간 발생한 악취 민원은 137건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악취 주범으로 이곳을 지목했지만 민간 대행업체를 통한 측정은 지난 2021년 4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나서 분석한 결과 복합악취 기준치 300의 7배 수준인 2080으로 측정됐습니다. 특히 유독성 물질인 황화수소가 검출됐습니다. 황화수소는 하수도공사 인명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대표적인 인체 유해물질로 배출구에서 44.56ppm 수치가 검출돼 악취 방지 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익산시는 대응책으로 약품 투입 공정을 개선하고 정기분해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또 내년에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악취에 노출된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막 묘육질이 나요. 묘육질하고 골이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 상황이 이러자 주민 건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악취 등 환경적인 피해에 수년간 노출된 상황이어서 정확한 건강 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보다 업체만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익산시의 대응에 주민들은 현재도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러한 주민들을 위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수년째 이어진 주민들의 고통 호소에도 부실했던 규명 작업, 악취 물질에 오랜 기간 노출된 주민들에 대한 건강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CN 주정우입니다. 익산 시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시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오는 23일 민주당 도당 앞에서 도내 14개 공무원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의회 제2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여성의전화 등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해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 의원은 지난달 12일 황등 면장에게 여성 비하 발언과 폭언을 퍼부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군산 해수면이 지난 35년 동안 연간 3.45mm씩 모두 12cm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지난 1989년부터 35년 동안 해수면 상승 속도는 울릉도가 연 5.11mm로 가장 높았고 군산과 포항이 뒤를 이었습니다. 군산의 해수면 상승 속도는 전국의 전체 서해안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해수면 높이는 2004년부터 10년 동안 연 2.8cm 상승한 것에 비해 최근 10년 동안 연 3.9cm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민들이 내일 전주에 모일 예정입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전주 충경로 사거리에서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민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도민대회가 열리는 충경로 일대 700m 구간은 차량 통제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관통형 방사장치가 일선 소방서에 보급됩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현대차그룹에서 관통형 방사장치 15대를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과 군산 등 도내 소방서 15곳에 한 대씩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장치는 전기차 하부 배터리백을 관통해 내부에 물을 주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내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3주째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도내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5%가 떨어졌습니다. 또 전세가도 0.03%가 하락했습니다. 도내 아파트 가격은 한동안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달 들어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의 장애인 네일케어 사업장이 모두 3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오늘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국가철도공단, SR 등 4개 기관과 장애인 네일케어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네일케어 사업장은 익산역과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 이어 내년에 북부노인 종합복지관에 추가 개설됩니다. 현재 사업장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여성장애인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네일케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도내 1인당 평균 연봉이 전국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도내 1인당 평균 연봉은 3,694만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 가운데 제주와 강원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특히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울산과는 1,200만 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도내 평균 연봉은 전국 평균인 4,332만 원보다 638만 원 적습니다. 타타대우 모빌리티가 군산시에 성금과 연탄을 기부했습니다. 타타대우 모빌리티는 자발적인 임직원들의 참여로 성금 3,300만 원과 820만 원 상당의 연탄 10,000장을 모금해 어제 군산시에 전달했습니다. 최웅정 상무는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훈훈한 연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 문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타타대우 모빌리티는 지난 11월 출범 30주년을 맞아 타타대우 상용차에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기부했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20일 오전 9시 26분쯤 노성동 주민센터에
한 중년 남성이 전화를 걸어와 인근 탑차 아래 상자를 놓아뒀다며 불우한 뉴스를 위해 써달라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이 말한 곳에는 A4 복사용지 상자 안에 5만원권과 돼지 저금통, 편지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정부자치도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합니다.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도비 지원 확대와 금융지원 특례보증 등 1,60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1,100억 원을 들여 지역기업 자금난 해소와 육성자금 지원 등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의 AI 교과서 도입에 대해 철회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 참교육 동주회는 20일 선명을 내고 도교육청이 각 학교별로 AI 교과서 선정을 강제하고 일방적 연수를 시하는 것은 학생을 실험도구화하는 것은 물론 사기업 부창출에 복무하는 것이라고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도교육청은 대토론회를 개최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전북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북과 인연이 있는 체육계 인사 6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위촉된 홍보대사는 피파 국제심판 김유정을 비롯해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김동문과 정소영, 전 양궁 국가대표 박성현, 전 레슬링 국가대표 유인탁, 전 핸들볼 국가대표 임미경입니다. 익산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진행된 1시민 1학기 프로젝트의 올해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어제 저녁 모연시립도서관에서 지난 8월부터 18주간의 강습을 마친 전체 25개 팀 중 10개 팀, 62명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발표회가 진행됐습니다. 1시민 1학기 프로젝트는 친구나 가족 등 5명 이상으로 팀을 꾸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광대와 통합될 원광보건대가 정부로부터 간호교육 5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원광보건대에 따르면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3번째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인증기간은 2030년 6월 10일까지입니다. 간호교육 인증평가는 국제적 수준의 간호교육 질보증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익산시에 2군 연고지를 둔 KT 위즈 프로야구단이 올해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구단 측은 오늘 익산시의 지역 야구단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5천만 원 상당의 야구용품과 생활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3천만 원 상당의 야구용품은 리틀 야구단과 사회인 야구단에 전달하기로 했고 2천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은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200세대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행정안전부의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추진평가에서 장려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사전 대비 실태와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 재난 대응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익산시는 장려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동구 군산도의원이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여의도 정책연구원은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행복 정책 발굴에 기여한 우수의원을 선정합니다. 김 의원은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와 바이오 산업 확장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음식문화연구회는 절기상 동지를 하루 앞둔 20일, 모연동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500명에게 팥죽을 대접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음식개발 보급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산항 도선사회는 관내 저소득 가구 학생들을 위해 성금 1,600만 원을 군산시에 전달했습니다. 군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 기탁 및 항만 종사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등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 날씨는 대체로 흐리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시작해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구름 많은 가운데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